어디에나 있을 법한 작은 정원. 이곳에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은 야생이 있다. 6년 넘게 정원 속의 야생을 직접 카메라에 담아온 임명관 씨. 과연 임명관 씨의 정원 속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 김포에 살고 있는 임명관 씨의 집엔 식구들이 많다. 언제부턴가 길고양이들이 찾아와 임대료도 내지 않고 일가를 이룬 지 오래며 매끼 식사까지 꼬박꼬박 무료로 제공받고 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해마다 봄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둥지를 틀고 손톱만한 알을 67개씩 낳곤 한다. 암컷이 자리를 비우면 수컷이 찾아와 둥지를 돌보는데 어찌나 좋아하는지 보는 사람이 다 행복할 정도다. 봄비는 많은 생명들에겐 축복이다. 하지만 알을 품어야 하는 새에겐 여간 고역이 아니다. 밤낮으로 일주일간 알을 품어야만 한다. 이 기간은 작은 오목눈이에겐 더없이 길고 가슴 조마조마한 시간인데 야생의 세계에 안전한 둥지란 없다. 둥지는 어느새 누룩뱀이 차지했다. 우리나라에서만 사는 누룩뱀은 주로 나무 위에 새 둥지를 노리는 전문 알 사냥꾼. 이렇게 단란한 가족을 꿈꿨던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봄의 햇살은 많은 생명들을 불러낸다. 일찍부터 사진작가로 활동해왔던 명관 씨는 어느 날 문득 자연의 소소한 이야기에 매료됐고 동영상에 담아내기 시작했다. 고목을 소란스럽게 하는 이 녀석. 쇠 딱따구리 한 마리가 벌써 며칠째 작은 부리로 둥지를 짓느라 바쁘다. 한편 그 시간 이웃에 사는 오색 딱따구리는 내 집 장만에 성공했다. 근사한 집까지 마련했으니 남은 일은 불보듯 후원하다. 인연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 명관 씨 부부가 뒤뜰에 고구마를 심기로 했다. 비록 농사꾼은 아니지만 텃밭을 일굴 때면 마음까지 넉넉해진다는 임명관 씨. 모처럼 땀을 잔뜩 흘렸으니 세찬 맛이야 오죽할까. 냉큼.
빤히 지켜보던 고양이도 셈이 났는지 먹을 것을 찾는다. 그런데 그때 나타난 뜻밖의 습격자. 너구리다. 밤에만 조심스럽게 드나들던 너구리가 이제 대낮에도 활보한다. 잡식성인 너구리가 애써 심어놓은 고구마를 그냥 내버려 둘 리 없는 노릇. 그래서 명관 씨는 고구마 밭의 반을 포기하기로 했다. 계절은 각각 자신의 소리를 갖는다. 매미가 여름 내내 세상 시끄럽게 울어대는 이유는 암컷을 유인하기 위해서다. 복부에 발달된 다른 기관으로 주로 낮에 울어대는 수컷 매미. 하지만 요즘 신세대 매미들은 밤낮이 없다. 도시를 밝히는 불빛 때문이다. 구리야, 밥 먹어라. 구리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게 반드시 옳지만은 않다. 하지만 길을 떠도는 야생동물이 안타까워 먹이를 주게 됐다는 임명관 씨. 또다시 너구리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비쩍 마른 모습에 경계심까지 포기해버린 녀석들. 더구나 함께 데리고 온 녀석은 출산이 임박한 만삭의 암컷이다. 암컷을 애타게 부르던 수매미. 수매미가 결국 거미줄에 걸려들고 말았다. 딱 여름 한철. 오로지 짝을 찾기 위해 매미가 7년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거미는 알고 있을까? 임명관 씨 집 앞 계양천엔 사람들만 붐비는 게 아니다. 쇠물닭도 있다. 여름에만 찾아오는 특별한 손님인데도 알아보는 사람이 적어 쇠물닭은 올해도 자신만의 아늑한 둥지를 갖게 됐다. 물가 텃밭 은밀한 곳에 자리 잡은 알둥지. 알둥지의 주인은 흰뺨 검둥오리다. 알을 품는 26일 동안 먹이 사냥할 때를 빼고는 좀처럼 둥지를 비우지 않는 흰뺨 검둥오리. 그런데 이때를 노려 야금야금 도둑질하는 녀석이 있다. 부랴부랴 어미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돌아오지만 집요한 족제비에겐 속수무책. 족제비는 몸이 작아도 살모사를 단번에 죽일 수 있을 만큼 사나운 사냥꾼이다. 그 시간
정원에서 대치 중인 사마귀. 사건의 일말은 암사마귀의 빈틈을 노린 수사마귀의 기습교미였다. 덩치 큰 암컷의 등을 붙잡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수사마귀. 그러나 결과는 냉혹하다. 교미가 끝나자마자 산란에 필요한 영양 보충을 위해 암컷의 먹잇감이 되고 만 것이다. 사마귀는 알 상태로 겨울을 난다. 그래서 추위로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해 거품 같은 알집을 만든다. 하지만 산란을 마친 사마귀는 겨울이 오면 알집만을 남긴 채 조용히 생을 마감한다. 명관 씨는 담을 수리하지 않는다. 너구리의 출입문이기 때문이다. 그날 밤 폭우를 뚫고 너구리가 애써 정원까지 찾아왔다. 하지만 겁을 먹었던 것일까? 너구리는 그 해가 다가도록 다시 정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어느새 황금색으로 변한 들녘. 너구리 밥 먹어라. 고구마 밭에도 정원에도 아직까지 너구리는 소식이 없다. 대신 너구리의 밥을 맘 놓고 챙기는 길고양이 녀석.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고 첫 서리가 내릴 무렵 명관 씨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봉성포천에 민물 가마우지가 찾아왔다. 흰 뺨이 특징인 이 녀석. 녀석은 물 위에서 헤엄치다가 먹잇감을 발견하면 망설임 없이 곧바로 잠수한다. 겨울과 함께 흰 눈이 온 대지를 덮는다. 이럴 때면 걱정되는 녀석들이 있다. 온몸으로 추위를 견디며 눈 때문에 먹이조차 찾을 수 없는 참새들. 명관 씨는 참새에게 알곡을 나눠준다. 작은 부리로 어찌나 벽시의 껍질을 잘도 벗겨 먹는지. 이처럼 정원은 어느새 참새들의 만찬장이 된다.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 전 세계에 5천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제두루미. 제두루미는 러시아 아무르 강변에 살다가 2,000km를 날아 이곳에 도착했다.
녀석들은 강이 있어 휴식하기 좋고 들이 넓어 먹잇감이 많은 이곳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먼 여행을 마다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개발로 인해 날로 줄어드는 홍도 평야.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곳에서 제두루미를 볼 수 있는 것일까? 다음 해 봄. 명관 씨 집 정원이 또다시 제잘거림으로 가득하다. 어김없이 찾아와 둥지를 틀고 새끼까지 부화한 붉은 머리 오목눈이. 이번엔 무사할 수 있을까? 명관 씨는 성장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조금이라도 녀석들을 방해하기 싫어서다. 새끼를 끔찍이 챙기는 모성은 새도 사람과 다르지 않다. 새끼의 배설물을 먹는 것은 냄새 때문에 침입자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어미는 인근의 논과 하천을 오가며 부지런히 먹이를 잡아다 새끼들을 먹인다. 특이한 것은 어미 외에도 10여 마리의 어른들이 함께 돌본다는 것. 그런데 어미가 둥지를 비운 사이 길고양이가 둥지에 다가간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속수무책. 새끼를 덮친 길고양이가 아예 둥지까지 뜯어버린다. 손쓸 틈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 뭐야? 새끼. 아하, 이거 뭐 한 거야 이거? 아, 이 새끼냐? 끝장을 내버렸네 이거. 어허. 야, 이게 둥지 습격당한 거네. 아이씨. 명관 씨는 카메라만 설치해뒀지 옆에서 지켜주지 못한 것이 못내 미안하고 안타깝기만 하다. 마침내 새끼 사마귀들도 부화했다. 한 번에 수백 마리씩 부화하는 사마귀는 옆에 형제를 먹어가며 스스로 개체수를 줄이고 힘을 기른다. 여기서 살아남은 소수의 새끼들만 몇 번의 탈피를 거쳐 숲의 사냥꾼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냉정하고도 엄격한 사마귀들의 세계. 우리가 흔히 보는 사마귀는 이렇듯 수많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1급 킬러들인 셈이다.
계절이 몇 번 지났건만 너구리는 여전히 소식이 없다. 명관 씨는 혹시 찾아올지 모를 너구리를 위해 먹잇감을 놓아둔다. 밤이 돼도 너구리가 찾아오지 않자 온 동네 길고양이들이 신이 났다. 어느새 고양이 파티장으로 변해버린 명관 씨의 정원. 그런데 그때 분명 너구리다. 너구리야, 너구리. 저기 너구리 왔다. 지난 1년 동안 애타게 만들었던 녀석. 도대체 이 녀석은 어디서 뭘 하고 지냈던 것일까? 가만히 보니 만삭이었던 너구리 녀석. 그간의 새끼 돌보느라 몹시 바빴나 보다. 장맛비는 메마른 돼지에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빼앗기도 한다. 비가 계속되자 물 위에 둥지를 튼 쇠물닭은 걱정이 태산이다. 부랴부랴 수초를 끌어모아 방수 대책을 세워보지만 역시 혼자 힘으론 역부족. 단지 며칠만 있으면 부화가 시작될 텐데 기다려주지 않는 자연. 결국 이날 쇠물닭 둥지는 급류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한 번 길을 트자 눈치 볼 것 없다는 듯 너구리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이번엔 가족들 총동원령을 내렸나 보다. 식탐 하나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너구리. 후일을 모르기에 야생에선 언제든 배불리 먹어둬야 한다. 덕분에 길고양이는 아무래도 오늘 밤 또 굶어야 될 듯 싶다. 그렇게 그해 너구리들은 누구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정원에서 고구마밭으로 이어진 비밀 통로를 수없이 지나다녔다. 관심도 참견도 참 많은 고양이. 떫은 걸 알면서도 한 개 던져준다. 나머지는 새들의 목. 이렇듯 감나무 한 그루로 행복했던 가을. 눈 내린 계양천은 더없이 아름답다.
꽁꽁 언 강이지만 청두모리 가족은 여전히 먹이를 찾고 제각각 몸을 단장하느라 바쁘다. 아무리 추워도 겨울이면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내는 제두루미. 하지만 홍도 평야는 개발로 인해 작년보다 훨씬 작아졌다. 지난 몇 년 이곳을 찾는 제두루미의 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휴식할 곳도 먹을 것도 점점 찾기 힘들어진 제두루미. 제두루미가 다시 시베리아로 길을 떠난다. 하지만 그냥 떠나긴 아쉬웠던 것일까? 김여사 일로 와봐. 범상이야, 여기서 범상이야. 웬일이야? 웬일이야 이거? 아이가 내년에 좀 보자. 무사히 갔다 와. 야, 참 저런 녀석들이 내가 뭐 하는 걸 알아. 이듬해 봄.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어김없이 명관 씨의 정원을 찾아와 둥지를 틀었다. 무사히 새끼를 부화했고 작년과 달리 고양이의 습격도 잘 막아냈다. 생명의 제잘거림으로 가득해진 정원. 이렇듯 잠시만 눈을 돌리면 우리 주변에 생생한 야생의 이야기가 있다.